네, 광주 학생항일운동 뭐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여러분들 누가 봐도 알 거예요. 광주에서 일어났겠죠. 광주는 그러면 어디냐? 전라남도입니다. 전라남도, 우리나라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원인은 그때 당시 나주, 전주랑 나주랑 합쳐서 전라도잖아요, 그렇죠? 나주도 이제 굉장히 큰 도시인데 나주에서 광주로 이제 기차를 타고 통학을 했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타고 있던 이제 일본 학생들이 우리나라 여학생들 댕기머리를 잡아당기면서 이제 희롱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남학생들이 왜요? 에? 왜? 흔들려서요. 아니 흔들리는 건 상관없어. 너희들 마음만 안 흔들리면 돼.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시비가 붙었다. 그래서 조선 남학생들, 한국 남학생들이랑 일본 남학생들이랑 뭐 한 거예요? 단체로 패싸움을 한 거예요. 이제 그걸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일본 경찰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차별적으로 대우를 했겠죠. 일본 학생들은 금방 풀어주고 훈방 조치하고 한국 학생들만 어떻게 뭐 구타하고 뭐 이런 식으로 차별적인 일이 벌어지니까 참을 수 없다라고 해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주 학생항일운동은 그 이전까지의 여러 학생운동 단체들이 청년운동 단체들이 조직이 됐었습니다. 뭐 독서회, 책을 읽는다는 명목으로 모여가지고 이제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이렇게 사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요게 일어나니까 누가 조사단을 파견한다 그랬어요?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했다 그랬죠? 그래서 신간회에서 요 광주 학생항일운동을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국적으로 확대시키려고 했다가 지도부가 경찰들한테 체포됐다라는 거 신간회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어쨌든 전국적으로 확대되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도 광주 학생항일운동이 일어났던 11월 지난 3일이죠. 11월 3일이 학생 독립운동의 날이에요. 그래서 학생 독립운동의 날이다. 몇 년도에 일어났냐? 이거 언제냐? 29년이죠. 1929년. 그래서 10월 달에 있었던 사건이 이제 11월 달에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신간회가 여기 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이때 이 신간회가 조사단을 파견한 사건을 부실로 해가지고 신간회 지도부가 체포됐다는 건 신간회 때 설명을 드렸죠. 이건 했던 말 또 하네. 어쨌든 그렇게 내용이 그렇게 많진 않아요. 외울 건 별로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잘라주세요. 대중운동의 확산입니다. 여러분들 대중운동은 보통 일단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여러분들 뭐예요? 노동운동 아니면은 국민운동이 대부분이다 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불린다고 했어요? 쟁의 뭐 이렇게 불린다라는 얘기 한 적 있어요? 기억 안 나? 하여튼 뭐 사회주의에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신간회 때.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이고 그 밖에는 어떤 운동이 있냐? 뭐 소년운동, 청년운동. 청년들은 뭐 당연히 젊은 학생 중심이란 얘기고, 소년운동도 있다. 소년은 여러분들 나이대를 소년이라고 하겠죠. 소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형평운동 등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일단은 이 농민운동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일단 노동운동이랑 농민운동, 이게 사회주의 계열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조선 노농 총 동맹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조선은 말 그대로 조선이고, 노농은 뭘까요? 노동자, 농민이겠죠? 가장 사회에서 힘없는 계층이니까 이 사람들이 동맹을 결성을 한 거예요. 이게 언제냐? 1924년입니다. 아무래도 요건 이제 사회주의 계열의 지원을 받았겠죠. 근데 이게 갈라져요. 어떻게 갈라질까?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조선 농민 총동맹, 조선
노동 총동맹 이렇게 또 나눠집니다. 나눠진 게 언제냐? 27년. 자, 그래서 이 조선 노동총동맹이 이게 신간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긴 했지만, 네, 원산이 어디라 그랬죠? 강화도 조약 이후에 열린 항구 세 개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회사도 많고 이제 무역도 많이 하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조선인과 일본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시작된 원산 총파업이 일어났다. 이 원산 총파업을 지원했던 것도 조선 노동총동맹이다. 신간에도 여기를 지원했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조선 농민총동맹에서 한 건 아니고, 대표적인 소작제인은 뭐가 있느냐? 대표적인 소작제인은 암태도 소작제인이라는 제인가 있다. 암태도는 그럼 뭘까요? 지역 이름이에요. 이 이름이 뭐야? 태도가 안 좋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섬 이름입니다. 전라도에 있는 섬 이름이 암태도예요. 도가 섬도자예요. 그래서 뭐 이런 사건들이 가장 중요한 노동쟁이고 소작쟁이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사건들이 계속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생존권 투쟁이죠. 20년대는 생존권 투쟁입니다. 왜 생존권일까?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노동자가 월급을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굶죠? 농민이 소작료를 지주한테 많이 뜯기면은 먹을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은 생존권 투쟁으로 시작했다 이겁니다. 근데 1930년대 들어서는 이제 양상이 좀 바뀝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가만히 이 구조를 들여다보니까 이 사회의 구조가 노동자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농민들이 먹고 살기 힘든 이유는 다 뭐 때문이야? 결론은 일본 때문이죠. 일본이 제국주의 하느라고 일본 지주들이 들어와서 소작료 올리고, 일본이란 나라가 노동자들을 어떻게 대우를 잘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30년대에는 항일투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 양상이 어떻다? 바뀌더라 라는 거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양상이 바뀐다. 자, 그 다음에 청년운동을 살펴봅시다. 청년운동은 당연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학생 중심입니다. 그럼 왜 학생운동이라고 안 하나요? 학생인데 학생이 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들 보통학교가 뭐라 그랬어요? 중학교 수준이라고 그랬죠? 보통학교 가는 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일제시대. 근데 고등보통학교 정도, 지금으로 치면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갔다면은 거의 이때 당시에는 뭐야? 지식인. 엘리트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 아니지만 만학도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면은 야학 이런 데서 이제 공부하는 그런 청년들도 나타납니다. 근데 어쨌든 이 학생들,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이상 나온 학생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을 보급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문자 보급 운동이나 여러분들 분화로드 운동 같은 거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청년총동맹이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하는 활동들은 강연회 하고 학교에서 야학에서 가르치고 이런 거
강연회나 토론회 이런 거 여는데 그런 거는 절대 외우지 마세요. 모든 단체가 다 하는 거야. 그런 거는. 응? 그래서 뭐 강연회를 했다라고 하면 다 해당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름대로 이 조선 청년 총동맹이 노동운동, 농민운동, 청년운동을 지원해 줍니다. 나름 엘리트 계층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운동에 지원을 해주더라 라는 거. 그래서 청년운동에 이 토대가 쌓이고 쌓여가지고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60만세 운동, 그 다음에 방금 들었던 광주 학생항일 운동에 뭐가 된다? 토대가 된다. 토대가 뭐예요? 밑거름이 된다는 얘기죠? 판서 때문에 잠깐만 끊어주세요. 소년운동도 일어납니다. 청년운동도 아닌 소년. 소년이라는 거는 어린 청년은 젊은 거고 소년은 이제 10대를 얘기하는 거. 10대 혹은 그 이하까지. 어떤 소년들이 직접 뭐 자신들이 하는 게 아니지만 어떤 단체에서 천도교의 단체에서 중심이 돼서 천도교는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뭐가 이름을 바꾼 게 천도교라고 그랬지? 동학이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동학에서는 뭘 제일 중요시 여긴다 그랬어요? 인간 평등이라고 했죠? 인간 평등을 중요시 여겨서 이제 이전까지는 어린이들이란 말도 없었죠. 그래서 어린이란 표현을 만들어냅니다. 어린이가 뭐예요? 어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이전까지 뭐 아동, 뭐 애기 이렇게 불렀겠죠. 근데 그들을 어떻게 봤어요? 미성숙한 존재로 바라봤단 말이야. 가난한 집에서는 어떻게 해요? 한 명이라도 더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미성숙한 아동들을 이용해가지고 뭘 하는 거예요? 아동 노동을 시키는 거야.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심하게는 뭐 부모한테 어떻게 학대받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어린이라는 표현을 만들어서 어린이를 존중해야 된다.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날, 무슨 날? 어린이날.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5일이죠? 근데 처음 시작은 5월 1일로 시작을 했어요. 어린이날. 어린이날 만드는 양반 누구예요? 편하게 앉아 계신 분이죠? 네, 방정환. 소파 방정환 선생님. 네. 소파라고 해서 진짜 소파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한자어입니다. 한자호예요. 네. 이분이 천도교 동학 신자였단 말이에요. 그쵸? 네. 그래서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를 존중해줘야 된다. 어린이라는 표현도 쓰시고 어린이날을 원래는 뭐 5월 1일날 만들었다. 또 소년운동도 나타난다라는 거. 이게 제정된 게 언제예요? 22년입니다. 1922년. 여러분들 어린이날 선물 받나? 안 받죠 이제? 요즘 어린이날 몇 세까지 어리냐? 20세까지 어린이에요? 알겠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성운동도 나타납니다. 여성운동은 근데 이미 얘기했어요. 무슨 단체? 신간회 때 얘기했는데, 네, 근우회죠. 근우회. 여러분들 뭐 아시다시피 가보개혁 같은 개혁이 일어나도 사람의 의식이 쉽게 변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 뭐 여성들에 대한 차별 같은 것이 분명히 존재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여성운동하는 근우회라는 단체가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근우회는 27년도에 신간회와 같이 만들어졌다가 신간회가 해체되는 31년에 같이 해체됩니다. 그래서 근우회랑 신간회는 자매단체라고 그랬죠? 같이 알아두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자주 나오는 운동, 형평운동. 형평운동은 되게 수능이나 모의고사 같은 때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들. 형평운동은 뭐냐면요, 조선 형평사라는 곳에서 형평운동을 시작합니다. 조선 형평사. 이건 조직 이름이에요, 조직 이름. 23년도. 형평이라는 게 뭐예요? 형평성에 맞아 안 맞아? 뭐 이런 말 들어봤죠? 근데 어떠한 특정한 계층들이 차별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 그래서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럼 백정이란 무엇이냐? 백정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그치, 해솔이.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사람이야? 이거 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일까? 사형시켜요? 그쵸, 동물들을 사형시키는 사람이죠? 조금 여러분들 이렇게 유식하다기보다는 한자어로 표현을 하면은 도축업자. 예.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우리 귀여운 이 꿀꿀이 친구 있고 이제 소 친구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얼굴 그 친구들 보면은 되게 귀엽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쨌든 이렇게 볼 때는 귀여운 건 귀여운 거고, 또 여러분들 배고프고 성장해야 되니까 여러분들 또 그 친구들 맛있게 먹잖아요, 그렇죠? 소 친구, 돼지 친구들. 근데 소 친구, 돼지 친구 이렇게 약 해가지고 이제 딱 죽여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배도 가르고 내장도 꺼내고 뼈와 살도 분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사람이 이게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다른 그 짐승들의 생명을 뺏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백정이 조선 사회에서도 굉장히 천시받았습니다. 거의 이제 여러분들 노비한테도 천대받는, 그러니까 이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여러분들 인도에 계급제도 있는 거 아시죠? 인도의 카스트 제도라고 들어봤죠? 그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천민이 수드라잖아요. 그 수드라 중에서도 더 천민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이라고. 불가가 뭐야? 하면 안 돼. 촉이 뭐야? 건드리는 거야. 만져서도 안 되는 천민이 있어요, 인도에는. 네? 불가촉 천민이라고. 그런 것처럼 이 백정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떠한 천대들이 있었냐? 이 백정은요, 아예 호적에 빨간 표시가 있었대요. 호적은 누가 만들어줘요? 관청에서 만들어주죠? 총독부에서 만들어줄 거 아닙니까? 근데 관청에서 아예 백정은 빨간 표시로 낙인을 찍어버린 거야. 이 말인 짓은 뭐예요? 총독부에서조차 이 사람들 어떻게 한다는 거야? 차별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관청에서 아예 이 사람들을 차별하는데 그럼 일반 대중들은 어떻게 인식할까요? 훨씬 차별의식이 크겠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랑 같이 아무것도 하기 싫어. 야, 너 백정 자식이야? 야, 학교 오지 마. 학교도 오는 것도 거부당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게 좀 그런데 이제 종교에서도 이렇게 자비를 얘기하는데 같이 예배 보기 싫다. 이래서 이제 교회에서 이 신자들이 거부하는 그런 일도 나타납니다. 어쨌든 이런 백정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 조선 형평사라는 곳에서 차별 철폐를 위한 형평 운동을 펼칩니다. 그래서 수평사와도 연대하는 활동을 벌입니다. 일본의 수평사라고 있어요. 일본의 수평사도 형평사랑 똑같은 단체야. 일본에서도 이 도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천시당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치면 일본의 백정들이랑 조선의 백정들이랑 연대를 한 거죠. 네.
이게 굉장히 좀 재밌는 사건이죠. 같이 차별받는 사람들끼리 손을 잡고 활동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쨌든 조선 형평운동, 형평이라는 건 뭐다? 이것도 되게 자주 나와. 그러니까 교과서 보면서 얘기할 텐데 형평이라는 거는 저울을 의미합니다. 저울. 자, 그래서 형평운동까지 알아봤고요. 잘라주세요. 아예 잘라주세요.